네,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상임위를 좀 통과를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좀 길어 보이는데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까지 벌이셨잖아요. 네. 소회가 어떠세요? 예, 작년을 노란봉투법 통과 옐로우 윈터로 만들겠다고 하고 시작한 겨울 농성이 어제로 85일이었습니다. 네. 네, 옐로우 스프링을 앞두고 어제 한노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농성을 정리했는데요. 예.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 법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에 그 두산중공업의 배다로 열사 예. 돌아가시고 민주노동당 담병호 전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의 원조를 발의한 게 시작입니다. 그로부터로 치면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는 뭐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470억 손배소, 네. 또 2009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47억 손배소. 정말 막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예, 국회 안에서 뭐 저와 정의당 또 열심히 환노위원도 열심히 했고요. 이 모든 과정에 손잡고나 손배 당사자분들 또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그리고 이 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아마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그 개정안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게 하나는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가 규정한 부분이지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이제는 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교섭을 할 수 있게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게 사용자의 개념 정의를 확대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지배력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부분인데 좀 요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제가 제안한 거는 영국에도 입법례가 마련된 것처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소위 말하면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명의 노동자에게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 탈퇴하면 제외해 줄게.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하면 나머지 9명이 10억을 다 또 떠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한 명이 10억을 다. 결국은 이게 노조 탄압 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노동자한테 그 탄압과 소치하의 빌미가 돼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막는 법이 3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요. 물론 또 법사위 거쳐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저지가 되면 본회의로 이제 그 직회부한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 일정상 뭐 그렇게 법사위를 거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노위에서 공청회 뭐 4차례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모두 거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퇴당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법사위에서도 환노위의 절차를 따른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뭐 조속히 의결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심사를 지연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어쩌어찌해서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만약에 그럴 경우
지금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숫자가 되나요? 실제 뭐 저는 일단 먼저 예. 대통령의 제의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는데요. 뭐 다시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17대 이후에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례도 적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한 만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라고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아마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조 관련 지금 현안이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노조 회계 자료 제출 문제 있잖아요. 네.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뭐 노조 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어요. 정부는 지금 노동조합과 싸우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실 이거부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저 큰 노조에서 네. 조합비 횡령이나 유용이나 뭐 전용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죠.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 잡을 텐데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특히 이제 그 문제가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예. 국고보조금 사용 내용 제출은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즉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조 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노동조합법에 노조는 사무실에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우리 노조는 다 복수노조가 돼 있잖아요. 서로 경쟁해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어제 이제 집중적으로 넣은 게 건설 노조잖아요. 네.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근절해야 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시행령으로 공시해라. 뭐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폭이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이렇게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거 이거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가 됩니다. 근데 사실 건설 노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좀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지적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노조 스스로도 자정 노력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자체가? 그럼요. 당장 이렇게 단죄하면 될 뭐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거 그건 처리하면 됩니다. 바로 잡으면 되는데요. 이거를 노조 전체를 악마하고 또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뭐 일부 그런 사례만 부각해서 청년과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 지금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것이기도 한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거는 눈 감고
뭐 노조 불법 행위만 문제 삼는 거 이것도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런 접근법 자체가 개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합하면. 그렇죠. 네. 알겠고요. 다시 노란봉투법 처리로 좀 다시 돌아가서 어제 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농성장을 찾은 경우도 있었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제 나섰던 이유는 결국은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더 나아가서 쌍특검 처리 문제에 대한 정의당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이 사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뭐 국민의힘은 민생을 그렇게 정치적인 거래 수단으로 보는 건지 좀 되묻고 싶어요. 뭐 노란봉투법 입법 어떻게든 막고 싶다는 이제 정부 여당의 뜻은 알겠지만 20년 만에 겨우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그런 식으로 격화시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검은 특검대로,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대로, 또 다른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별개다. 별개죠. 예,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를 할 거고요. 노란봉투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또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며칠 전에 발의했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내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다시 확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이제 5일 뒤잖아요. 그러면 네. 정의당의 입장은 찬성한다. 이 입장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문제 제기 당사자인 우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인지 아니면 실체 없는 가임 수사인지 판단은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정의당은 19대 이후 계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할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예. 변함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